당연히 대1부가 중간고사에 행렬을 낸 적은 있어도 경우에서 좀 큰데 오늘은 집에서 공부했어도 괜찮네. 살짝 토해 중이긴 왔는데 또 애들도 별로 없고 더 그렇지. 맞아. 여기 제 거는 왔어? 시험기가 맞도록 이제 본인이 판단하는 거니까 판단해야지. 자, 오늘은 이제 175번 공통근 문제부터 진행을 좀 해볼 거고요. 공통근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많이 출제되는 유형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기출들을 살펴보더라도 많이는 안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많이 안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반대로 그렇다라고 해서 모르고 있다가 가끔 딱 출제되었을 땐 좀 생각보다 타격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또 잘 공부해둬야 되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175번 공통근 문제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자, 두 2차 방정식 블라블라가 오직 하나의 공통인 해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해석을 해보면 오직 하나, 이거 무슨 뜻이냐? 두 식이 똑같진 않아, 이런 얘기입니다. 두 식이 동일하지는 않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우리가 풀다 보면 A 값이 뭐 2개 이상 나올 수 있는데 실제로 두 식이 똑같아지는 경우는 좀 배제해라, 이런 뜻이죠. 자, 첫 번째 식 x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x 왼쪽으로 넘겨주면 2a 플러스 2는 0, 뭐 이렇게 나오겠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x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1 x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0, 이와 같이 나오죠. 이때 실수 a의 값과 공통인 해 p를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공통분 문제는 저도 고등학교 때는 공통분 문제 풀 때 귀찮아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풀었는데, 해보면 해볼수록 공통근 자체를요 항상 그렇듯 알파라고 놓고 식을 다시 써주는 게 좋습니다. 자, 알파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알파 더하기 2a 플러스 2는 0 알파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1 x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0 이러한 것들이 많은 문제들을 풀다 보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건데, 지금 이 두 식은 실질적으로 알파와 a에 대한 알파와 a에 대한 연립방정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연립방정식을 푸는 건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식에서 연립방정식을 풀려면 가장 좋은 선택은 차수를 좀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제곱을 제거하기 위해서 두 번째 식에서 첫 번째 식을 빼주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알파에 나와 있는 이 두 친구 해보니 A 알파만 딱 예쁘게 남아요.
자, 그 다음에 2번식에서 1번식을 뺐기 때문에 상수항 2, 2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 그래서 마이너스 3A는 0. 자, 그렇다면 A, 알파 마이너스 3은 0이면 우리는 선택지가 A가 0이거나 알파는 3이 될 거예요. 오호, 혹시 A가 0일 수 있을까? 라는 거죠. 자, A에다가 0을 넣어보면은 두 식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는 0으로 동일해짐을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이야기를 했죠. 공통근은 오직 하나다. 두 식이 동일할 리는 없다. 게다가 쐐기를 박는 게 뭐냐면은 거기 보면 공통인 해 자체가 실수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실근을 갖지 않는 케이스죠. 그래서 이래저래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A가 0이면 안 되니까 따라서 알파는 3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공통은 P는 3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3을 주어진 첫 번째 식이든 두 번째 식이든 대입을 좀 해주면요. 9 더하기 2a 플러스 1 곱하기 3 2a 플러스 2는 0. 그럼 8a 12, 14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4분의 7. 그래서 뭐 a는 예쁘게 세팅된 건 아니긴 한데 이 p하고 a를 더해주시면 4분의 5라는 값이 나오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가장 기본 틀은 공통분을 알파하고 놓고 두 식을 연립해서 푸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은 이렇게 차수를 줄여주는 게 좋고요. 176번 같은 경우도 175번하고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다 한번 풀어보시고 저는 칠판에 한번 풀어볼 테니까
자, 그래서 비교적 세 문제 모두 어렵지 않은 형태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학생들이 보면 자, 얘네들이 공통근을 갖는다라는 문제가 또 있어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개수가 A, B, C, 그 다음에 B, C, A 이렇게 한 칸씩 밀리죠.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데, 그리고 B 알파 제곱 플러스 C 알파 플러스 이렇단 말이에요. 알파를 대입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자, 그런데 얘네들을 연립을 어떤 식으로 해주느냐? 이 경우에는 그냥 출제자 의도 자체가 첫 번째 식에 알파를 곱해서 그러면 두 번째 식은 이렇게 한 칸 밀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빼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또 기출 학생들이 이제 풀다 보니 이 문제가 나와서 머뭇머뭇하더라고요. 딱 이런 의도라서 A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A는 0, A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2차 방정식이라고 주어질 테니까 A는 0이 아니라고 주어지겠죠. 알파 세제곱은 1.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는 그런 형태의 문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알파가 1일 수도 있고 또는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은 0을 만족시키는 복소수일 수도 있고 이제 나와 있는 조건에 따라서 둘 중에 뭘 선택할지는 결정을 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통근이 이 경우라면 저기 A, B, C에 대한 조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다. 요렇게 sorry. A는 B는 C이다. 요런 결론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알파가 1이 공통근인 경우에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요때가 됩니다. 각각 A, B, C에 대한 조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다음 유형 37 여기는 이제부터 2차 방정식의 활용이죠. 왜? 2차 방정식의 활용은 식만 만들어내면 되기 때문에 한번 식을 차분하게 만들어 봅시다. 자, 문제에서 PQ의 길이를 x라 놓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직사각형에서 여기 보시면은 AB 위에 한 점을 2라 할 때 선분 EC를 접근선으로 해서 이 친구가 여기로 가도록 이렇게 접은 거예요. 이렇게 접었을 때 각각
요 위에 있는 한 점 P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고서 직사각형을 만든 거죠. 이랬더니 이 넓이는 6이 된 이런 상태이고 여기를 x라고 놓으면 거기에 나와 있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플러스 11x 마이너스 4는 뭐냐? x는 3보다 크다. 우리가 이런 식의 문제 같은 경우는 종종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2학기 때 닮음을 좀 배우죠. 그때 배우고 나서 그 닮음이라는 걸 자주 안 쓰다 보니까 고등학교 와가지고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도형의 성질들을 많이 까먹은 상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이렇게 쓱 보고 6하고 10 그 다음에 여기가 x 이 상태에서 넓이가 6이기 때문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요 p r의 길이 여기 x분의 6이다 이렇게 놓는 정도. 자, 그 다음에 BC의 길이가 10이었기 때문에 CF의 길이는 10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6이 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형태인 3대 4대 5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 직사각형 자체는 불필요한 존재예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가 6이고 10이고 8 즉 B에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접는 방법 자체가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되죠. 딱 정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고 나면 이제 편안해지. 이 직각삼각형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닮음 정도를 생각을 해주시면 충분할 것 같은데 3대 4대 5. 자, 그럼 여기 x, x분의 6, fq를 여기를 x분의 6이라고 넣었기 때문에 8-x분의 6이라고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그 fq 대 qp 얘는 똑같이 4대 3으로 할 수 있겠지. 자, 그렇다면 얘네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하나 만들어 보면 8-x분의 6 그 다음에 pq x분의 6 이게 4대 3이다. 그럼 이걸 가지고 x값을 구할 수 있지 않겠냐 라는 겁니다. x분의 6이 아니죠. x죠 여기가. 그런데 이미 문제 처음에 식이 이렇게 주어진 것 자체가 x값이 예쁘게 나오진 않으니 어떻게 해라? 그 2차식 이용해가지고 얘를 나머지 1차식을 찾아내라. 그런 게 예상이 된 문제고요. 실제로 이렇게 곱해주면 4x는 24-x분의 18 해주면서 x 곱해주면 4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18은 0 2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는 0 역시나 예상대로 예쁜 x값은 안 나온다. 어디 보자. 여기 2x 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그대로 나오죠. 자, 그러면 주어져 있는 요 식은 2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로 나눴을 때 먼저 x 혹시 x밖에 안 돼요. 그러면 x 하고 나면은 남는 게 2x 마이너스 3 따라서 그래 공식 써주면은 2분의 6 뿔만 6, 6에 36 2, 9, 18 루트 18 그런데 3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x값은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에다가 저 친구를 집어넣어주면 6 더하기 3루트 2 마이너스 4 따라서 2 더하기 3루트 2가 되겠다. 요거죠.
자, 마찬가지 179번에서도 우리가 x 다 주어졌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x에 대한 2차식을 만들어내야 될 겁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해주면 여기서 x에 관한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토대로 이 3차 다항식의 값을 구할 수 있는지 해봐야겠죠. 일단 여러 가지들 중에서 직각삼각형에서 수소네발이 내려가져 있는 이러한 형태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미 중학교 때는 했는데 안 쓰니까 자꾸 까먹게 되는 게, 일단 AB의 제곱은 BH 곱하기 BC다. 그래서 AB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우리 닮음으로 많이 쓰던 건데, 마찬가지로 AC의 제곱은 CH 곱하기 BC다. 그리고 마지막 AH의 제곱은 BH 곱하기 CH다. 이런 류의 정보들 같은 경우 이 문제에 뭐 쓸지 안 쓸지 모르더라도 저 형태의 직각삼각형의 수선해발까지 나오면 요 세 개의 식은 그냥 자연스럽게 쓸 수 있어야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봅시다. 여기가 x, 여기가 x 플러스 2로 주어졌기 때문에 뭐 dp 같은 경우는 제곱이 방금 이야기한 둘의 곱, 즉 x 플러스 2의 루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삼각형 CDP에서 피타를 한번 써볼게요. 피타 3의 제곱은 x 플러스 2 x 플러스 2의 제곱. 생각보다 너무 쉽게 2차 방정식 구해진다는 거예요. x제곱이니까 2x제곱 2x 4x에서 6x 넘겨주면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이런 식이 나올 거고, 얘도 방금 전 문제와 동일하게 근 자체는 예쁘지는 않아요. 이렇게. 그럼 x는 당연히 플러스 버전이어야 할 거고, 자, 구하라는 저 식의 값은 얘를 이용하면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5로 나누었을 때 x제곱 플러스 1, 얘가 몫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5x 플러스 6x, 요렇게 좀 깔끔하게 떨어지겠네요. 플러스 10. 따라서 이 부분이 통째로 0이니까 x항 자체가 남지 않아서 이거는 이렇게 써줄 수 있겠다. 그래서 나중에 원이 나오더라도 항상 보면은 기억을 하는 친구들하고 못하는 친구들이 되게 갈리는데, 분명히 배웠어.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학원에서 다 배웠단 말이죠. 이거 방명이라고 해서 이렇게 주어졌을 때 PB 곱하기 PA는 PC 곱하기 PD다. PB 곱하기 PA는 PC 곱하기 PD다. 요 각이 이렇게 같음으로써 생기는 닮음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부의 교점이 이렇게
생기는 경우에도 분명히 다 배웠다라는 거죠. AQ 곱하기 CQ는 BQ 곱하기 DQ다.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사용되는 대표적인 문제가 우리 다항식에 보면은 정삼각형 딱 그려놓고 요렇게 되어 있는 거, 요렇게 되어 있는 거, 요거 요렇게 되어 있을 때 그냥 바로 방명을 쓰면 얼마나 심플해, 그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닮음과 관련된 공식들은 계속해서 쓰이니까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0번 문제 한번 읽어보죠. 교류회로에서 전류가 흐르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 임피던스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는데, 이게 저항이죠. 그죠? 저항. 그래서 복소수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낸다. 블라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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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블라. 거기 보시면 이제 5번째 줄에 우리가 잘 배운, 그죠? 병렬 연결, 그지? 병렬 연결했을 때 G분의 1은 G1분의 1 더하기 G2분의 1 이렇게 주어진다. 이때 G1은 두 허근 중 허수분이 양수인 근이고 블라블라 이렇게 되었을 때 회로의 블라블라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G분의 1은 G1분의 1 더하기 G2분의 1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0은 0의 한근이 G1,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 0의 한근이 G2. 이렇게 놓고 보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2차 방정식의 활용, 그냥 복소수 문제가 아닌가. 자, X는 3뿔마 루트 3359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I가 될 겁니다. X는 1뿔마 1은 1, 얘는 2I가 될 겁니다. 그래서 Z1은 그 중에 플러스인 경우 3 플러스 I, 플러스인 경우 1 플러스 2I가 되면서 계산해라. 라는 문제죠. 복소수 계산이야 우리가 하실 수 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BDE의 넓이가 4. 요 문제도 누가 봐도 두 삼각형이 닮음임을 이용해야 하는 문제고요. 삼각형 CAE니까 순서대로 DBE가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은 2대 x, 닮은 b 자체가 2대 x예요. 자, 그럼 a 2대 b 2의 비율 자체가 똑같이 닮은 비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4를 우리가 중학교 때 용어죠. 비례 배분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a2는 2 더하기 x분의 1을 이제 4에다가 곱해주면 될 거고, 마찬가지죠. b2의 길이가 필요하다면 2 더하기 x분의 x를 4에다가 곱해주면 될 겁니다. 자,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 넓이가 4다. BD2의 넓이가 4. 오케이. 자, 4라는 넓이는요, 밑변 x, 그 다음에 높이 2 더하기 x분의 4x 더하기 2분의 1을 해서 얻어낸 거고요. 자, 그렇다면 뭐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 되죠. 4, 4 이렇게 지워지고, 그럼 x제곱은 분모끼리 곱한 4 더하기 2x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주면 이와 같이 되면서 주어진 식을 요걸로 나눠보면 먼저 2x 제곱 플러스 4x 2x 세제곱 제곱 마이너스 8x, 그러고 나면 x제곱 플러스 6이 남죠. 그러면 플러스 1, 여기에다가 x제곱 플러스 6에서 빼주니까 2x 그래서 11이 되네. 자, 여기서 x 값은 1 플라 루트 이렇게 될 거고, x 값은 당연히 플러스 버전일 거고, 이 친구 여기다가 대입을 좀 해주면 2, 1 플러스부터 다음에 10 따라서 12가 2 루트라는 결과를 찾아낼 수 있겠다. 맞나요? 이 바보다. 밴드 9. 아이고, 뭔가 좀 찝찝했는데 얘는 9네요. 9x제곱 플러스 6. 그렇지. 5x제곱 플러스 6이니까 9x제곱 8x 마이너스 30. 그러면 더하기 자, 그래서 활용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싫어하지 않는 친구들이라면 오히려 더 쉬울 수 있는 유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방정식을 모두 마무리하고 이제 2차 함수로 가보도록 하죠. 자, 먼저 유형 38. 자, 2차 함수와 x축과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뭐 182번부터 시작해 보면 x축이 만나는 두 점의 x좌표 알파 베타, 그다음에 뭐 83번 같은 경우도 x축과의 교점 알파 베타 뭐 이런 식이죠. 자, 그래서 먼저 어떤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형태에서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이 알파 베타 x축과의 이 교점 이 친구들은 우리가 흔히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점을 A, B라고 했을 때 이 A, B의 길이는 알파 베타, 즉 두근의 차를 의미하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외워야 된다. 매번 나올 때마다 근거학에서의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게 아니라 외워서 써줘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제 18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에 만나는 두 점의 x좌표 똑같은 세팅이죠. 이런 세팅에 문제에서 원하는 식이 되게 지저분해. 뭐 보죠. 근각에서와의 관계 문제가 돼버렸어요. 이거는 허울뿐인 2차 함수 문제입니다. 자, 알파 베타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건 알파 더하기 베타는 A, 그리고 알파 베타는 4.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항상 알파 제곱, 그러니까 F 알파는 0인 거고 F 베타는 0이다라는 사실. 그래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4는 0이다. 이러한 식들을 추가적으로 이용을 하면 우리가 이제 근각에서와의 관계에서 좋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는데, 와, 요거 같은 경우는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해야 될지 뭔가 감을 잡기 힘든 그러한 형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타 플러스 3이라고 주어진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요 식에다가 그대로 베타 플러스 3을 대입했을 때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보자. 베타 플러스 3을 여기다가 대입을 그대로 해주면 이와 같이 될 거고요. 알파 마이너스 1을 똑같이 대입을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긴 할 거예요. 지금 얼핏 봐도 알파 베타에 관한 3차식이거든요. 자, 무지성으로 한번 풀어보죠. 상태에서 베타 제곱 플러스 6 마이너스 A 베타 플러스 13 마이너스 3A 알파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 플러스 A 이렇게. 자, 그렇다면
요거 알파 제곱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4는 0이다. 자, 그럼 이 밑줄 친 부분에서 저거를 한번 빼주고 나면 남는 게 뭐가 될지 한번 보도록 하죠. 알파 제곱 마이너스 4, a 알파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4를 제외하고 나면 마이너스 4 알파 플러스 4 플러스 2a가 나오는 겁니다. 일단은 마찬가지야. 베타도 똑같은 식을 가질 테니까 베타 제곱 마이너스 a 베타 플러스 4는 0임을 이용해서 여기에서 쟤를 한번 빼주고 나면 6베타, 자, 13 마이너스 3a에서 4를 빼면 9 마이너스 3a 요 정도 남겠네요. 요 정도. 자, 그렇다면 이제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죠. 차수가 하나 줄었어. 알파 베타에 관한 2차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A, 알파 베타가 4라는 사실만 가지고도 어찌저찌 하면은 알파 베타를 모두 없앨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긴 합니다. 자, 먼저 이렇게 알파 베타에 관한 이 친구들 한번 전개를 좀 해볼게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6베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베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9 마이너스 3a하고 이 친구를 이렇게 곱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마찬가지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4알파, 그 다음에 플러스 12알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 플러스 2a에다가 얘네들을 곱한 이렇게. 엄청 식이 일단 빡세. 근데 일단 시작한 길이니까 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타, 베타, 오케이. 자, 밑줄 친 부분만 먼저 보면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6베타 마이너스 4알파, 그 다음에 플러스 12, 이게 조금 어색한데. 자,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곱해진 요 두 친구 뭐에 보면 13 마이너스 a, 여기다가 플러스 13 마이너스 a까지 이렇게. 자, 그리고 남은 이렇게 곱한 마이너스 18 플러스 6a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6a는 마이너스 60, 뭐 이렇게 가겠네요. 6a 지워지고 마이너스 30 넘어가면 또 마이너스 30이 되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 6베타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25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30. 일단 정말 무지성으로
나와 있는 식 자체를 그대로 전개했을 때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서 이제 조금 어지러운 부분들 같은 경우 이 6베타 마이너스 4알파죠.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혹시 어딘가에서 잘못한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베타 플러스 3을 집어넣었을 때 이와 같이 되면서 여기를 전개했을 때 베타 제곱 6베타 마이너스 A베타니까 이렇게 될 거고 마찬가지로 나머지 부분들 정리했을 때 문제 없고요. 이 친구 알파 제곱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A알파니까 둘을 묶어서 4 더하기 A알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머지 상수항들 묶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베타에 관한 식 그리고 알파에 관한 식을 각각 여기서 한 번씩 빼어 주었을 때 남는 게 4알파고요. 4알파고 여기 플러스 6베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친구들은 그대로 나오는 거지. 아하, 그렇다라고 하면 그럼 뭐야? 여기 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A죠. 그럼 저 밑줄 친 식을 가지고 오면 A 대신에 알파 더하기 베타를 이렇게 넣어봐. 그러면 이 밸런스를 얘가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 아까 여기에다 적진 않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혹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보시다시피 루트 D A제곱 마이너스 16 이와 같이 될 거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뭐 A의 제곱인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T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T 얘는 25 마이너스 T 한쪽으로 넘겨주면 T제곱 마이너스 25T 마이너스 3제곱은 이렇게 되나요? 왜 이렇게 안 예쁘냐? 뭔가 여기 OT 어쩐지 OT 그래서 OT 제곱 마이너스 25T 마이너스 30은 0 T 제곱 마이너스 OT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T는 6 또는 마이너스 1인데 T는 6 또는 마이너스 1. 그럼 저기서 얘기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6 또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 182번에 두 번째 줄 보시면 알파보다 베타가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알파보다 베타가 크면 둘 중에 이 친구를 선택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인 거고 이렇게 해주면 A 제곱값이 17이